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에서 그렇죠? fx라는 함수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라지 fx는 이제 인테그랄 fx dx를 하게 되면 뭐 fx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고 적분상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복하지 말고 얘랑 지우고 얘를 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a부터 b까지 fx dx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분한 거 C는 없고 왜냐하면 A하고 B에 각각 C가 있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FB 마이너스 FC A C는 여기에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으니까 C 빼기 C가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적분이고 요걸 뜻하는 거는 여기 Y축이죠. Y축과 X축의 좌표축의 함수 이런 fx가 있을 때 그렇죠? 함수 fx가 있을 때 구간 a부터 구간 b까지의 이 면적이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 fx가 예를 들어 gx도 마찬가지겠죠. 뭐 a부터 b까지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렇죠? gx가 요거는 요 스몰 gx를 적분을 한 거라고 치면 p부터 q까지 라고 친다면 gp 마이너스 gq인데요.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뭐 y축인데 p부터 q다.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x라는 함수, x축과 y축에.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여기부터 요 면적을 합한 게 아니라 요 면적은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요 면적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을 합치려면 요거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절대값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x축 아래에 있는 면적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면적은 플러스. 그래서 요렇게 다 하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빼지고 요거는 더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1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요 면적은 2다. 그럼 플러스 2가 될 거잖아요. 그럼 요걸 적분하게 되면 2 빼기 1이니까 1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이게 1이라고 그런다면 면적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X축 위아래에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적분의 기본적인 쓰임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 그렇죠? 아마도 페이지가 없나요? 그러게요. 페이지를 어, 여기다가 페이지를 잠깐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사비벤 야 321페이지부터 오늘 지난 시간 321페이지까지 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부터 할 차례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적분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여기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가인지 몰라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y는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구간 a, b의 함수 y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여기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은 두 번째 경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절대값은 안 해도 면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더하고 싶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y sin x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데 쓰이게 되는데요. y sin x, fx가 sin x라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sin x의 모양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y축이고 x축이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고 라디안입니다. 이 마이너스 2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해도 얘는 0이 될 거고 적분해도 0부터 2파이까지 해도 얘는 적분해도 0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2파이까지 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sin x dx는 sin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거든요. 마이너스 코사인 x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는 마이너스 1 빼기에 마이너스 코사인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가로에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더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dx로 계산해주고 더하기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렇죠?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허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쳐줘야 sin x dx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쳐줘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얘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 0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 무슨 함수를 하더라도 a하고 b가 같으면 무조건 0입니다. 적분한 다음에 요거 집어넣고 빼기 요거 집어넣는데 이거 두 개 같으면 무조건 0이겠죠. 그때는 면적이 없어요. 요런 sin f든 무슨 함수든 fx가 a부터 a까지 면적을 재면 이 선은 이제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선은 면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0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0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고 싶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값 fx를 쳐줘서 얘네들의 각각의 면적의 합을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 요거는 요 면적의 2배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간 AB에서 fx = 0인 x를 모두 가나 여기가 fx는 0인 곳이죠. 구간 x가 알파 베타이고 알파가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뭐 0, 파이, 2파이니까 뭐 알파가 예를 들어서 파이고 베타가 2파이라는 소리겠죠. 구간 AB를 소구간 0부터 A부터 알파까지 그다음에 알파부터 뭐 베타까지 베타부터 뭐 B까지 여기서는 베타하고 알파하고 A는 0이고 알파는 파이고 베타는 2파이고
b도 2파이니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각소관 하나의 x 선택하여 fx의 부호를 판정하다.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인 거죠. fx가 양의 값을 갖는 구간에는 fx를 적분하고 이거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 그렇죠? fx가 의미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fx가 의미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적분해서 구하면 되는데 사인 같은 경우가 그런 함수가 많아요. 삼각 함수가. 그랬을 때는 요거 곱하기 요거 2배 하시면 되고 뭐 어떻게 잘라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x축 사이의 넓이인데 요걸 먼저 구하려면 일단 그래프 모양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울프람 알파를 먼저 열어서 각각의 뭐 수식을 그리면 되는데 그렇죠? 0부터 2 사이다. 그러면 fx는 플롯 또는 뭐 플롯 없어도 되지만 fx는 y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고요. 콤마 그렇죠? x s를 써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되고 x from 0부터 from to 2까지 이러면 0부터 2까지만 그립니다. 그렇죠? 0부터 2까지.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부터 같이 그리고 싶다. y는 from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렇죠? 레인지를 뭐 fx라고 쓰면 되나?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이걸 y축, x축,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은 0부터 2까지, y축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범위를 정할 때는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문제에 보니까 0부터 2까지잖아요. 0부터 2까지니까 그래서 x축 요 함수와 요 x축 사이 넓이는 여기서부터 0까지는 1까지는 그렇죠? 0부터 1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구하려면 펜이 어디 갔나 했구나. 0부터 1까지는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이 안에 가르쳐주고 x제곱 마이너스 1 왜냐하면 거기에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양수였잖아요. 그리고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요걸 해서 합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요 면적과 이것도 이제 양수로 만들어졌죠. 마이너스였으니까 요 면적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이건 x니까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승 0부터 1까지 플러스 3분의 1에 x 3승 헷갈리시면 앞에다 브라켓 꺾음 괄호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그럼 이거는 1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0 빼기 3분의 1 곱하기 0의 3승이니까 이건 다행이죠. 원래 구한 방법대로 이건 플러스 3분의 1에 2의 3승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1에 2의 3승 빼기 1 그렇죠? 그럼 이건 다 0이고 이건 3분의 1 빼기 1 이건 3분의 8 그러니까 다시 한번 쓰시면 1이랑 이것도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3분의 8 빼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6 2가 되겠어요. 그럼 그 넓이는 요 넓이는 2가 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요거는
1-3 3분의 1이니까. 아닌가? 이쪽이 더 넓어 보이는데, 그쵸? 뭐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됐으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 2니까 여기는 3분의 1. 여기 밑에 아까 밑에 부분은 3분의 1, 여기는 3분의 8 빼기 3분의 7. 이쪽이 좀 더 크네요. 그렇죠? 2가 넘는 거고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3분의 8 빼기 3분의 1, 3분의 7. 그렇죠? 어쨌든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아우 복잡해라. 3분의 7 빼기 3. 아우 계산해 보세요. 각각 구해서 합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두 함수 사이에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이 적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적분이 x축과의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fx하고 gx가 함수가 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기 위해서 이 fx예요. 그래서 뭐 이 gx a부터 b까지인데 우리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그렇죠? fx의 x축과의 전체 면적에서 gx 적분한 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또는 이제 여기서 절대값을 친 거는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gx는 이렇게 되는데 fx는 이렇게 된다. 이걸 뭐 gx, 이걸 fx. a부터 b까지. 아까처럼 fx 빼기 gx를 하게 되면 여기는 양수가 될 텐데 fx 빼기 gx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음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음수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해줘가지고 플러스를 만들면 되고요. 양수 부분은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처음에 그래프를 이제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어디를 플러스 할 건지 어디를 마이너스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알파 베타 구간이라는 데서 여기서 A부터 B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원에서 fx-gx에서 fx equal gx는 무슨 뭘 구하는 거죠? 여기가 fx하고 gx는 만나는 데인 거죠. 여기 fx하고 gx가 같잖아요. 거기를 뭐 감마라고 썼네요. 여기. 감마. 그렇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감마. 그럼 알파가 감마보다 작고 베타 요런 그림이라는 거죠. 또한 알파, 감마, 베타에서 각각 하나의 x를 선택해서 fx-gx의 부를 반장한다. fx-gx가 양의값을 구간에서는 여기죠. 이쪽 왼쪽 알파에서 감마 사이. fx-gx가 음의값을 갖는 소. fx에서 gx 빼니까 gx가 다 크잖아요. 여기가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x축하고 y축. 그래서 y값이 gx나 fx는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넣을 때 y 값을 갖는 걸 함수 표시를 fx 서로 다른 함수다 그래서 y라고 보통 넣는데 y는 하면 다 똑같잖아요. 다른 함수인데 그래서 여기를 fx라고도 표현하고 g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고 싶다 그럴 땐 요 면적을 양수로 만들고 요 면적을 양수로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음수가 되는 부분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주면 플러스 gx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구하여라.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plot fx는 x제곱이고 그렇죠. 이게 될란 것 같다. 이게 보통 gx는 x 플러스 2고 0부터 2까지인데 이게 닿네요. 0부터 2까지 말고 x를 일단 없애봅시다. 없애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x제곱과 x 플러스 2 사이의 넓이? 그러려면 a하고 b,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 주어져야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안 주어졌네요. 어머나 이게 뭐야? gx는 x 플러스인데 그렇죠? x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여기에서 보시면 fx 이퀄 x제곱 gx는 x 플러스인데 파라메트릭 플러스는 이제 요 x를 정점으로 해서 요걸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요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잘 고르셔야 되겠네요. 파라메트릭 플러스는 아닌데 x를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그렸을 때를 가정한 건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와 얘인데 문제 자체가 여기도 사실은 fx하고 gx의 그 구간이 될 테고 여기도 길 테고 여기도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의 넓이는 사실 여기도 길고 여기도 길고 여기도 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사이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가 2인 점에서도 만날 테고 2면은 2는 4, 2 플러스 여기 2인 점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인 점에서를 보면 x제곱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넣으면 1이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죠. 그 다음에 gx가 요 구간에서는 항상 x제곱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 마이너스 fx dx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 구간까지 다 하려면 무조건 무한대일 거예요. 아마 무한대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적분 식이 기억나신 분은 직접 하셔야 되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기 뭐 하시면 되죠. 울프라 말파로 쓰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d까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3승 곱하기죠. 그 다음에 빼기 빼기를 해줘야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1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3승 교수님 여기 왜 빼기입니까?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돼 있고 적분을 쓰려다 보니까 그 면적이 나중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긴 하는데 이렇게 적분한 거에서 앞에 거 그렇죠? 위에 상한치 적분한 데다가 넣어주고 빼기 하한치를 또 적분한 데다가 넣어줘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x3승도 마찬가지겠죠. x3승은 요거는 그래프가 보실까요? hx는 포기하셔도 돼요. y는 해볼까요? y는 x의 3승 여기 hx죠.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kx x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점에 두 개 다 대칭이어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왜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요것도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죠. x 대신에 1 넣으면 요것도 1 요것도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은 요거는 뭐 여기서 요걸 빼면은 양수겠고 여기서는 또 다시 여기서 요거 빼면 음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은 얘네들을 hx 빼기 kx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은 0이 될 거고요. 해보세요. 근데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거를 안다면 0부터 1까지 해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요거를 플러스로 놨으면은 여기 플러스니까
hx 빼기 kx, 이게 kx고 이게 hx거든요. 근데 hx 빼기 kx 하면 요건 양수일 거고 hx 빼기 kx 하면 여기는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kx 빼기 hx다. 그럼 kx 빼기 hx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kx 빼기 hx가 여기는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쨌든 간에 적분을 하게 되면 0인데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다 구하고 따로따로 구해서 합하고 싶다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은 그래프 속성상 같은 면적이니까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셔도 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번 해보세요. 두 함수의 사이의 넓이는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A부터 B까지 해서 큰 수, 작은 수 해가지고 구하면 이게 아까 좀 전에 한 거 아닌가?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gx는 0. gx는 0은 뭐예요?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y값은 0이잖아요. 즉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계속 y값은 0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x축이라고 그러죠. 즉 y 콜 0은 x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x 이퀄 0. y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x는 항상 0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y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gx는 0 사이의 넓이라는 얘기는 x축과 x제곱 마이너스 1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x의 제곱 어머나 깨졌나? 다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제곱 그래 보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여기는 양수일 거고 여기도 양수고 여기는 음수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를 플러스로 만드셔야 되고 여기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2배가 되겠죠. 2배. 면적. 요것도 플러스로 만들면 요건 음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2배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공학 같은 데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예,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적분은 이상한 적분이죠. 이상한 적분인데 A하고 B, fx를 구하려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적분 구간 A부터 B가 유한하다. 그렇죠? 근데 B가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P적분 함수 fx가 연속이 아닌 것도 구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딱 한 종류만 하시면 됩니다. 한 종류. 왜냐면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dx 0부터 예를 들어서 무한대까지다.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때 익스포넨셜 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0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승. 2의 무한대면 요거는 2는 2.71이니까 마이너스 2의 무한대 승분의 1이거든요. 2의 무한대 승분의 1은 0입니다. 극한값에서 혹시 기억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는 0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2의 0승 2.34, 2.71만가 그렇게 되니까 2의 0승은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똑같은 거야. 2의 0승은 어떤 수의 0승은 1인 거죠. 얘는 1이에요. 그럼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2의 x승을 익스포넨셜로 그냥 표시합니다. 2라는 숫자가 이제 알파벳이어서 헷갈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요게 지금 계속 가깝게는 가는데 요 면적을 다 하면 무한대까지 하면 얼마다? 1이 그렇죠. 1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하면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승이 됩니다. 이쪽은 계속 커지잖아요. 이쪽은 면적이 무한대인데 0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보실 거예요. 가우스 분포나 이런 데서 보실 텐데 y는 뭐 2의 마이너스 뭐 알파 x 제곱. 알파는 뭐 앞에 뭐가 뭐 잔뜩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곱하기 여기 뭐 상수가 뭐가 붙고 여기 알파가 뭐가 붙는데 궁극적으로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종 모양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규 분포나 무슨 분포 곡선 배울 때 요 값은 1은 아니지만 이런 종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많이. 그렇죠? 여기 함수가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의 앞에 뭐 1도 있을 수 있고 뭐 0.5, 0.1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0.1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마찬가지겠네. 마찬가지. 그래도 그렇지. 뭐 비슷해 보이지만 하여튼간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승 같은 경우는 적분하려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은 그냥 손으로 하려면 복잡한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는 인피니티고 여기 루트 해보시면 여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쓰셔도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여러분 보시기 좋게 x의 제곱 그렇죠? dx 잠깐만 이게 맞나?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거 이게 그림 모양이 헷갈리는데 제가 쓰고 싶은 건 요거거든요. 어, 요거는 어떻게 쓴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요거를 구해보는 거죠. 요걸 구한 건데 요거를 딱 그냥 여러분들은 구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유도하는 게 아마 나중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시면 루트 파입니다. 루트 파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함수를 에라 펑션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에라 펑션. 왜냐면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적분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에라 펑션인데 에라 펑션이라고 치면 위키피디아에도 쭉 나오거든요. 워낙 유명한 함수라 에라 함수라고 뜨나? 우리나라는 뭐라고 뜨는지 모르겠네. 에라 함수? 안 돼. 그래서 뭐가 인터넷이 끊겼나? 에러 함수. 오차 함수. 오차 함수.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이 앞에 요거는 상수잖아요.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처럼 되는 건데 이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차함수는 에라 펑션이라고 하는데 오차함수는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 푸는 방법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얘네들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데도 얘네들은 그 적분 값이 유한한 값이에요. 그렇죠? 유한한 값. 루트 파이. 얘는 파이는 3.141564 그 원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에 대해 사는데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뭐 중요한 함수들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상적분은 적분 구간 유한하고 피적분 함수가 연속인 함수들만 정적분이 가능한데 적분 구간이 무한히 하고 피적분 함수 해당 구간에 연속이면서 무한대 요거 같은 경우 적분 구간이 유한하고 피적분 구간 내에 어떤 x에서 발산한다. x분의 1 그렇죠? x분의 1 0에서 발산하잖아요. 적분 구간이 무한하고 피적분 구간 내에 어떤 x에서 발산한다.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가까이 극한값을 구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제곱 보면 3분의 1 x제곱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인가? 해보시면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아까 보셨죠. 얘는 유한한 값이 나오는데 보면서 얘는 유한한 값이 나오는데 얘는 무한한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피적분함수가 구한대에서 발산한 게 x제곱분의 1, x분의 1. 이거는 뭐 해보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복잡한 경우에 이상적분 x분의 1, 로그 x인데 그렇죠?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요 1번 첫 번째 거는 특히 이런 형태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이나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함수에 대해서는 이상적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요런 형태나 정말 중요한 건 요런 형태예요. 슈퍼 울트라 임포턴트. 여러분들 공학에서도 많이 하시고 과학에서도 물리나 수학에서도 물리나 화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세 개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죠. 이동에 필요한 일. 일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work라고도 하고 일이 work죠. 일한다. 근데 단위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생활 속에서 일이란 어떤 작업을 이거 물리에서의 일입니다. 뭐 머리 쓰는 일 아니고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일은 힘과 관련된 force. 여기서는 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F는 m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속도가 일정하면은 그 외부에서 힘을 가해준 게 아니에요. 기차 가는데 앞에서 누가 슈퍼맨이 딱 막았다.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외부에서 일해준 거예요. 유현진이 공을 던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공이 서 있잖아요. 그랬다가 야구방망이들이 뭘 딱 때린다. 그러면 힘을 줘가지고 얘네들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때는 힘을 준 겁니다. 그건 이제 힘을 한 번에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바깥에다가 공을 떨어뜨리면 속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속도가.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구가 F는 ma만큼, mg만큼, g가 중력 가속도만큼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걔를 계속 당기는 거죠. 계속 당기니까 속도가 점점 계속 빨라지는 거죠.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땅의 바닥에 닿을 때 떨어지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땅바닥에서 닿을 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뭐 항상 일정한 일을 주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끌고 갈 때는 세게 당겼다가 천천히 당겼다가 하면은 힘 주는 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1은 가한 힘이 물체의 이동 거리만큼 적분한 거를 1이라고 합니다. fx라는 힘으로 주었을 때 a부터 원래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정의가 그래요. 원래 정의가.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나 에너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힘이나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물체,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속도가 변하는 걸 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도가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거를 이제 힘을 가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거꾸로 일을 거리에 대해서 일 대신 에너지라고도 쓰고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파이라고도 씁니다. 앞에다 이걸 미분하면 이게 force가 되는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체를 봐봐요. 에너지가 높이가 그러니까 공을 들고 우리가 1층 높이에 있는 공과 100층 높이에 있는 공은 똑같은 공이라고 무게가 똑같다고 치면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더 클까요? 놓으면 땅바닥에서 속도가 빠른 놈이 더 크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100층에 있는 놈이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다. 1층보다. 그러니까 100층에서 떨어지면 죽고 1층에서 떨어지면 안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그게 다 충격으로 오니까. 근데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더 커지는데 잡아당기는 힘은 아래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그 부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단순히 중력장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량에서 이 파이를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이게 적당한 말로는 나중에 뭐 이해하게 되면 아 이게 위치 에너지가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 아는데 처음에 MGH부터 배워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자기도 그렇고 전자기력도 그렇고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이 존재할 때 자기장이 존재할 때 중력장이 존재할 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게 force입니다. 그럼 넓이 1은 force를 적분한 거죠. 이동한 거리 A부터 B까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왜 마이너스를 안 쳤느냐? 뭐 절대값 양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워크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는 거는 그냥 절대값만 나타내면 되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점점 커지 일이 더 힘든 거고 힘하고 똑같은 방향은 일을 안 그냥 잡아당기는 거죠. 지구가 우리가 일을 해주려면 위로 올라가려면은 공을 짊어지고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근데 이제 이 물체 움직일 때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A부터 B까지 그 계속 가해진 힘이 일정할 수도 있고 들쭉날쭉일 수도 있는 거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F는 mg 질량 어떤 뭐 물체 무게 곱하기 g는 중력가속 9.8 메타/s 제곱 만큼 힘을 항상 갑니다.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동한 위치 거리에 떨어진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데 지구의 반지름이 6,000km고 우리가 뭐 올라가 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야 1km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리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구 중심하고. 그래서 힘이 일정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서로 다른 질량이 있는 물질에서는 뉴턴이 한 건 R 제곱분의 1만큼 이제 포스가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어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무시하는 거죠. 조금 그 건물 같은데. 왜냐면 지구가 너무 크니까 6,000km 반지름이. 저기 뭐 어디야 인공위성이나 저기 뭐 보이저처럼 멀리 나갈 때는 그때는 이제 R 값을 따지죠. 지구의 반지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구하고 태양 사이다. 여기 있으면 힘을 어느 쪽에서 받을까? 이쪽은 태양은 엄청 크고 지구는 요만큼. 그러면 지구에 가까이 있더라도 태양이 엄청 크니까 질량이 커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거든요. 가운데 있으면 다 당연히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태양이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태양은 되게 멀리 떨어지고 지구에 딱 붙어 있으니까 태양이 잡아당겨도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걸 들여가면 이른 W는 FD인데, 요거는 F가 일정할 때 컨스탄트 X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면 F 곱하기 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는 W는 FX라는 게 오고요. 힘이 다니는 뉴턴, 거리에 다니는 미터, 일에 다니는 줄이라고 합니다. 만약 힘이 일정하지 않다면, 힘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어떤 물체가 X축을 따라 A부터 B까지 이동할 때 힘 FX가 작용하면 물체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W는 다음과 같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물리에서는 정말 이거는 당구장 표시를 100개 1000개 해도 더 중요합니다. force와 에너지의 관계. force와 에너지. 그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있든 없든 그 방향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지상에서부터 높이 h만큼 있고 얘의 무게가 m이라고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장의 에너지는 mgh입니다. h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렇죠? 높으면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더 커져요.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F포스는 mg입니다.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F는 mg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인데, 여기가 지표면을 0이라고 그러고 여기 높이를 h라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mg의 이걸로 z방향으로 봅시다. dz. mg는 상수니까 mg의 z 0부터 h까지. mg 곱하기 1이잖아요. 1. 그렇죠? 1만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mg h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mgh가 나오고 mg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은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아래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제 그런 의미다 라는 의미고요. 요게 에너지를 포텐셜 위치 에너지를 미분하면 포스가 되고 포스를 적분하면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 입자가 원점에서 출발해 X미터. 뉴턴은 F는 MA잖아요. MKS 단위,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을, 세크는 초입니다. 요거를 누가 아이작 뉴턴이라고 한 거예요. 뉴턴은 그런 뜻이에요. X미터만큼 이동할 때 작용한 힘이라 하자. 입자가 2m에서 3m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힘. 2에서부터 4까지, 그렇죠? X제곱 플러스 4X 뉴턴 dx. 3분의 1에 X 3승 플러스 2X제곱 2부터 4까지. 오늘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가 어디에 쓰이느냐? 인공위성 띄울 때도 쓰이고요. 그렇죠?
인공위성이 튀어나가지 말고 얘네가 돌아갈 때 잡아당기는 힘이랑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이랑 서로 균형을 맞아야 얘가 계속 빼글빼글 도니까. 아니면 싱크로트론이나 이런 방사광 가속기, 이온이나 원자 돌릴 때, 전자 돌릴 때, 그렇죠? 그런 것들 할 때도 이런 힘의 균형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걔네들이 딴 데로 안 도망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들은 이것도 뭐 각각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니까 위치 변화량.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지금 뭐 한 거의 50분이 다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고 위치 변화량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